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정보기술 제1강 정보기술의 발달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배울 내용을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보과학기술의 역사라는 소단원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를 배울 텐데, 자, 첫 번째로 오늘 이 시간에 배울 내용은 바로 정보기술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술의 발달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논리소자의 발달과 컴퓨터의 발달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다뤄볼 것이고, 이 다음 시간에 인터넷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단어의 뜻과 처음에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 단어의 뜻은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자, 먼저 처음에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의 뜻은 계산하다라는 기능을 했기 때문에 계산하다라는 뜻에서 어원이 되어 컴퓨터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초창기의 컴퓨터는 사람이 하기 힘든 복잡한 계산들을 빠르게 처리해주는 계산기의 역할이었던 거죠. 그런데 컴퓨터가 세상에 처음 등장하면서 관련된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오늘날의 컴퓨터의 의미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크기나 용량 면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켰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의 컴퓨터는 수천 개에 이르는 진공관이라고 불리는 내부 논리소재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논리소재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뇌가 있고 그 뇌에는 수많은 뇌세포들이 존재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계산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도와주는 뇌세포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들을 논리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소자들이 진공관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점점 발전하면서 트랜지스터로 발전을 하고 이 트랜지스터를 직접하다는 것은 하나에다가 여러 개의 트랜지스터를 모아서 하나의 기판에다가 이렇게 조립을 해놓은 것을 집적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적회로를 한 번 더 모아서 집적시키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에 쓰고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컴퓨터는 지금과 같이 소형화와 고성능화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의 단순한 계산기의 기능을 벗어나서 지금의 종합적인 정보기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논리소자의 발달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논리소자의 발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논리소자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인간의 뇌의 뇌세포같이 컴퓨터를 판단할 수 있고 계산하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초창기의 논리소자는 이 진공관이라고 하는 건데요. 딱 보면은 지금 크기는 얘보다 작아 보이지만 실제 크기는요, A4 용지를 반으로 접은 정도의 그 크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부피가 가장 크고 열이 많이 발생하며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구와 비슷하게 전기를 이쪽에 흘려보내서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기능을 하는 것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매우 작은 여러분의 손톱 크기 정도만한 이 기판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매우 작아졌고요. 그리고 처리 속도 또한 매우 빨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 진공관을 썼던 것보다는 전력 소모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논리소자는 한 번 더 발달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집적회로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집적한다라는 것의 뜻은 이 트랜지스터를 여기에다가 여러 개를 모아서 하나의 집적회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트랜지스터, 이것들을 수백 개 정도의 트랜지스터를 한꺼번에 집적해서 만든 논리소자를 이 집적회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적회로를 한 번 더 집적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집적회로를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날에 쓰고 있는, 이게 지금 오늘날에 쓰고 있는 논리소자입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에는요, CPU라고 하는 중앙처리 장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적회로를 더 집적시켜서 크기는 가장 작게 소형화가 되었고요. 정보 처리의 속도 또한 매우 향상되었다는 이 논리소자의 발달 흐름을 지금 배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점점 크기는 줄어들면서, 자, 여기서
트랜지스터는 물론 트랜지스터 하나의 크기와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하나의 크기를 비교하면 트랜지스터가 작지만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실제로 이 집적 회로가 수십 개가 붙어 있고 이 집적 회로는 수백 개의 트랜지스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순한 크기 비교를 하게 되면은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논리수자의 발달의 흐름에서는 점점 크기가 작아지는, 그렇죠, 소형화 되었고요. 그리고 성능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성능은 갈수록 고성능화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논리수자의 발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 논리수자는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점점 소형화가 되고 고성능화가 됨에 따라 우리는, 그렇죠, 바로 다음에 배울 컴퓨터의 발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초창기의 전자식 컴퓨터가 바로 ENIAC이라는 컴퓨터인데요. 이 ENIAC은 여기에 수많은 진공관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 컴퓨터의 일부 그림인데요. 네, 매우 크기가 크죠. 그리고 전기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조작법도 매우 복잡한 선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창기 개인용 컴퓨터와 데스크톱,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는 어떤 것의 발달이 있었죠? 그렇죠, 바로 이 논리수자의 발달로 인해서 이 컴퓨터의 크기가 점점 소형화가 되고, 그리고 갈수록 처리 속도가 어떻게 됐죠? 그렇죠, 빨라졌죠. 그것을 고성능화라고 했고요. 그리고 앞장에서 용량면에서도 다뤘는데요. 용량면을 생각을 해보면 이쪽에 있는 이 컴퓨터는 크기는 매우 크지만 실제로 얘는 용량이 1기가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지금 요즘에는 이렇게 작은 스마트폰에도 용량이 뭐 32기가, 뭐 64기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용량도 대용량화가 되고 있습니다. 대용량화가 되고 있는 발달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발달의 흐름, 컴퓨터의 발달 흐름과 그리고 이 논리수자의 발달은 매우 중요하니까 꼭 잘 알아두시고요. 네, 오늘 수업 중에 배웠던 이 용어 같은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용어 설명들은 한 번씩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꼭 읽어보세요. 네, 그러면 오늘 논리수자의 발달과 컴퓨터의 발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퀴즈를 하나 냈습니다. 자, 논리수자의 발달은 총 4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발달했는데, 최초에는 가장 큰 진공관, 그리고 손톱만한 트랜지스터, 그리고 이것을 집적시켜서 만든 회로가 배웠습니다. 예, 그것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한 번 더 집적시켜서 만든 것이 오늘날에 쓰고 있는 CPU에 쓰고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탄생하게 되었죠. 이렇게 논리수자의 발달의 흐름으로 인해서 컴퓨터가 발달을 했는데요. 우리는 3가지를 배웠었어요. 컴퓨터의 발달의 특징에서 일단 크기 면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성능 면에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용량 면에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 2가지를 여기다가 작성해서 영상의 댓글에다가 비공개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